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생으로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태어났는데요.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네 번째를 맞는 생일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외국 정상들과 정치권, 지지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후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한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매년 문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며 대통령의 생일을 챙겨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도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 자리에서 통화 마지막에 이틀 전이지만 미리 생신을 축하드린다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형제이자 친구인 모디 총리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모디 총리가 보낸 꽃바구니와 축하 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문 대통령님 생신을 많이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의 생일 축하 광고도 이어졌는데요. 친여단체인 달고나 커피 동호회는 잡지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실었습니다. 친문 성향의 달고나 커피 동호회는 비규슈 코리아라는 잡지에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가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곁들였는데요. 밝은 달을 뜻하는 명월은 문 대통령의 성인인 문이 영어로 달을 뜻하는 데서 온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명월이 비친다는 문구는 정철의 가사 작품인 관동별곡 맨 끝 구절에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광고가 게재된 비기슈 코리아는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잡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6년 12월 23일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이 잡지의 일일 판매원으로 홍보에 나섰던 인연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매년 문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왔습니다. 취임 후 첫 생일이었던 2018년 1월에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2분 30초 분량의 생일 축하 광고를 실었고 이듬해는 서울역 5개 전광판에 그대와 함께하는 미래에 단 한 번도 등 돌린 적 없음을이라는 생일 축하 광고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팬클럽은 이와 별도로 생일 오전 10시부터 평화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충남과 대전을 찾아 현장에서 깜짝 생일 케이크를 선물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광주 지하철역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 끝에 5일 만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생일은 공개 일정 없이 가족들과 조용한 생일을 보냈는데요. 청와대에도 문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나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잊고 있었네요.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언제나처럼 항상 건강하게 저희들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훌륭하게 잘해 오셨고 또 남은 임기 동안 잘해 나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쉴 새 없이 국정을 챙기시느라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로남불의 화신, 금태섭 전 의원의 헛소리가 주말을 웃게 만드는 하루였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금 전 의원은 정말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출마했을까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연일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주장하며 내세운 그의 역대급 공약은 아마도 역사로 기록될 듯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서울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때 오로지 김어준 방송 프로그램을 꼭 없애야겠다는 그의 절규는 그가 진짜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냥 막 웃긴 거죠. 쉴 새 없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TBS, 김어준을 공격하는 그의 논리 수준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24일 보도된 인터뷰 기사는 금 전 의원이 지난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는데요.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이 내용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에 대해서는 관료주의적 서울시 행정에 다양한 생각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고, 과에 대해선 실제 나아지기보다 보여주기식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먼저 TBS 문제를 꺼낸 이유를 묻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는 TBS의 특이한 점은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어준 씨는 단순히 서울시 정책과 반대되거나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힘든 분들을 어렵게 하는 얘기를 하고 대단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보여서 해악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죠. 야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또 조중동이 떠들기 시작하면 그 또한 원활하게 일이 잘 진행된다는 의미인데요. 공약이 그렇게 없나요?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밉습니까? 꼭 서울시장에 당선되셔서 TBS의 재정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국민이 TBS의 재정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끝까지 완주해 주세요. 돈 많으시니 선거비용 보조는 안 받으셔도 될 듯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때 이해찬 대표 옆에 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나는 요새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요새 유튜브, 그때 둘이 있었는지 한 명쯤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봐.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어. 그러면서 김어준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탈당할 생각을 상당히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이 김어준이 지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거는 그 수준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논쟁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의견 차이가, 이건 김어준을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생각하는 당대표하고는 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개인하고는 뭐 아무 감정도 없지만 그분이 했던 그 약자에 대한 공격, 갈등 부추기는 거, 편가르게 하는 거, 이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못한다면 민주당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나. 미투 국면에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미투 국면 때 피해자들을 거의 일정한 세력이 동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방송에 어떻게 서울시가 돈을 내냐? 저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뭐 공약을 내세우거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